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패턴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뭔가를 좀 아카데믹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뒷담 비스무리하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 저희가 그냥 해드리려고 네네 다시 이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정식적으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오늘 패턴에 관해서 그 숨은 얘기들 또는 일상적인 얘기들을 진행을 이제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패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남성분이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성분, 공감. 여성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여성복도 그렇고 남성복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패턴을 하시는데 이 패턴이 업무 강도도 그렇고 또 이 내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특수 아이템, 일부 특종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언더웨어 쪽, 여성 속옷이나 이제 언더웨어 쪽은 여성분들이 네. 근데 이 특수하게 언더웨어 쪽은 패턴사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디자이너가 곧 패턴을 같이 하시는 하고. 케이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언더웨어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면 얘는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네, 디자인도 하고 패턴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언더웨어는 그 분야에서 살 수가 있는 바디를 거예요. 디자인해서 그런 것 같아. 네. 바디를 디자인한다. 나는 그걸 안 지가 사실 네. 얼마 안 돼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 사장님한테 네네네네. 시다님한테 들었어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언더웨어 쪽 디자인 실장을 뽑을 때 네. 패턴 어떻게 하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어디에서 패턴을 배웠냐, 그쵸. 그리고 보정 기술은 어디까지 되냐, 그 뜨는 데는 얼마 정도 아, 그렇게 걸리냐. 면접을 예, 보나요? 그쵸.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네. 했거든요. 언더웨어가 어떻게 배워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학원이 또 있어요 거기도. 언더웨어만 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쌓여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니 나는 이게 했는데도 또 모르는 게 있네요. 아름아름 찾아가서 이것도 도제로 또 똑같이? 배워요. 이거는 진짜 네. 도제예요. 이거는 어. 학원도 거의 없어요. 얘는 거의 대부분 다 도제예요. 정말 거기는 네. 블루오션이네요. 그쵸. 아는 근데 실장은 그래서 그 도제로 네. 지금 학원 같은 걸 해요. 혼자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한 세 군데 있습니다. 네. 뭐뭐뭐 연구소 이렇게 네, 하고 연구소. 네네네네네. 언더웨어 연구소. 네네, 있어요. 언더. 네. 그쪽으로 해도 서곤 될것 연구소 같은데?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속옷은 영원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쵸. 네. 요새 홈쇼핑에 틀기만 하면 속옷이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은 홈쇼핑이 대세입니다. 네. 언더웨어에서. 그거 하나 사면 몇 년 입거든요. 굉장히 그 괜찮아요. 세트가 9세트, 네. 10세트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한 1년은 입을 수 있어요. 그걸요? 네. 돌려가면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0세트잖아. 10세트면 10개, 12개 이렇게 줘요. 근데 14세트 막 이래요. 홈쇼핑에서는 홈쇼핑에 오는 것들이 저도 홈쇼핑을 이제 필요해서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아무튼. 네. 네, 오래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홈쇼핑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네. 패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이지만 그 중에 일부 특종 아이템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있기는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의견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패턴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성분들은 거의 없으시긴 하더라고요. 거의 아니, 대부분 캐드 쪽만 여성분들이 맞아, 그쵸. 있고요. 예. 그- 서브하는 거. 그쵸. 푸시 프로그래밍하고 쪽. 네. 푸시하고 그레이딩하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여성분이 있고 맞아요. 패턴사 하시는 분들 사실 대가 되겠어요. 맞아. 엄청나죠. 그렇죠, 그렇죠. 욕도 잘하고 그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네, 네. 주변도 다 깨우시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가을에 막 던지고 전투력이 그러잖아요. 세야 되니까.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막 네. 쪽가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네. 무섭긴 그쵸. 하더라고. 책상에 가위 그리고 막 되게 제방가위 꽂고 막. 곤조라고 하잖아요. 곤조가 되게 세시고 뭐 진짜 이거 패턴이 왜 이렇게 땄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너무 직선적으로 하다 그러면 그걸 다 잘라버리고 막 맞아요. 지금이야 네. 캐드에서 출력을 하면 되지만 예전에 손 패턴이라 자르면 없잖아요. 그쵸. 그걸 받으려면 또 무릎 꿇고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패턴지가 있었어요. 패턴지가 이제 되게 얇은 하얀 네, 그 맞아요. 무슨 네, 네 맞아요. 그 습자지- 지금은 노란 거 약간 두꺼운 거 써요. 습자지 비스무리한 막 이런 거 트리팔지. 그런 거 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나.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옛날에 우리 갱지 막 그 회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줄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재단 마카 그릴 때 쓰는 그런 거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중간에 점이 튀게 쓰면 그래도 그나마 나. 이게 점도 없는 그 어서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거 주거든요. 물론 이제 주로 오래돼서 그랬지. 술 먹을 오래된 사람이라. 아니에요. 술 먹을 때 저기 테이블에 깔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패턴지로 절대 잘 안 씁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 패턴지는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요즘에 이제 플로터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플로터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그 두꺼운 종이 이 도화지보다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되는 그런 거에 나오고 실제로 재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종이에 별도로 다시 패턴을 다 만드세요. 재단용. 그렇죠. 노랗고 약간 딱딱한 종이 같은 거 있어요. 칼이 이제 그 재단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CAD로 해서 재단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얘는 굉장히 특종 아이템만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정형화되고 딱딱딱딱 연단이 돼서 맞는 그런 것만 컴퓨터 재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패턴을 조금 더 두꺼운 종이로 만드시고 그 패턴에 의해서 이제 재단기가 들어가서 재단을 하는 경우죠. 근데 패턴님들은 왜 이렇게 기가 센지 그 곤조 때문에 사실 그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초창기에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다니던 의상실 네, 이럴 네. 때 계신 패턴사 분들이 이제 되게 나이 드셨었는데 그분들은 자기 곤조가 되게 있고 자기 실루엣과 스타일이 되게 명확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브랜드에 취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브랜드에 취업하신 분들은 또 실장님들의 기가 되게 세니까 네네. 거기에 굉장히 맞춰주려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죽도 밥도 안 됐다. 세든가? 전문 용어들. 제가 이태리에 밥도. 가서 네. 모델리스트라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도 이제 탑 모델리스트가 있고 약간의 섹션별 모델리스트가 네, 따로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의외로 모든 이런 의사결정을 그 모델리스트가 다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모델리스트가 원단이 바뀌면 이거는 본인이 패턴을 뜬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 떠주세요, 뭐 여기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딱 입혀보고 본인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이거를 이런 감성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먼저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스타일리스트가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부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면 감성적인 표현만 네,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모델리스트가 이 원단으로는 그렇게 부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풀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원하냐. 그래서 이게 여기가 더 부풀어지면 여긴 더 줄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3D 형태의 큰 폭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다 끝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요. 네, 근데 그게 맞는 우리나라는 거죠. 네, 네, 그렇지 네, 않은 네, 편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큐시 볼 때 몇 네. 센치 줄이세요, 몇 센치 올리세요, 맞아요. 내리세요, 막 이런 식인데 사실 그거는 센치를 정해줘, 그려줘,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시고. 하죠. 근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브랜드들은 너무 브랜드는 스타일수랑 패턴사 하시는 분이랑 원래는 이렇게 약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내가 몇 패턴을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막 새로운 게 너무너무 네, 발달하고 네, 이제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 데 너무 많으니까 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패턴을 뜨세요. 그렇겠죠. 너무 근데 이제 패턴 노가다해. 완성이 아니고 네. 그거가 완성되려면 여러 네. 번 뜨게 되시잖아요. 보정 패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뜨게 되고 보정하게 되고 하니까 할 일이 정말 너무 많아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디자이너는 이렇게 쓱 그리면 되는데 그분들은 다 따라서 이제 캐드 사이즈 불러와가지고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고 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제 뭘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쓱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까 모델리스트가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인 입장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디자이너 또는 이제 그 담당이 보고 어느 정도의 뭘 어떻게 줄여주고 늘려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 실루엣이나 소재에 대한 이런 전혀 그 봉제에 대한 고려 없이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가져와요. 소재까지 다 이게
보고 만져보고 느낄 만큼 소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 입었던 옷의 그림 하나랑 우리가 드리는 도식화 정도만 드리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패턴 실장님들이 소재는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요만큼 잘라서 주잖아요. 이거를 상상해야 되는데 스판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모르고 갖다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지금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막 한 거지. 네, 많이 던져서 지금까지는 패션이 그 브랜드 위주로 넘어가고 그 돈 위주로 넘어가던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의류 제조업이 되게 많이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빠르게만 지나갔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오래전에 영화 패션 주간에 그 영화를 입생로랑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걸 보고서 1시간 넘게 이제 했었고 어린 시절부터 쭉 조명을 해서 나오는데 그가 뭐 이렇게 동성애자였고 그의 그 피앙세가 그 사람의 비즈니스적인 모든 그 바탕을 다 해주었고 그런 거가 특별하게도 보였지만 사실 그거보다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모델리스트가 입생로랑이 그림을 그려갖고 주면은 그걸 모델리스트가 옷을 완성을 해서 가져오는데 네. 하얀색 가운을 다 입고 네. 너무 그 직업 자체가 너무 고결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애가 보기에 왜냐면 우리 패턴실에 가면 그렇지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옷을 입는 걸 떠나서 옷을 입었을 때 그 자세 자체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모델리스트는 그 입생로랑이 옷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 모델리스트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둘이 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요만한 스와치 갖다 놓고서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여러 개의 디자인을 쭉 가져오는데 이제 그게 뭐 프레타포르테일 수도 있고 오트큐트리였을 수도 있는데 소재를 이거는 이 디자인이면 어떤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걸로 바꾸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실제 모델이 피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인 그런 영화를 통해서 감동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하는 그 아이템들이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오리지널 샘플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원단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가이드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의뢰를 이제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 모델리스트가 이거는 이 원단에 이러니까 사이즈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하다라고 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처음에 샘플링을 해서 보고 여기에 수정할 수 있는 것들도 최대한 모델리스트가 직접 원단을 보고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의견을 다 수용을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저희가 하는 요즘에는 진짜 많이 네. 젊으신 분들이 좋아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내고 디자인 공부도 따로 하신 분들도 되게 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아까 저기 미스 마키님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감성을 그 모델리스트한테 패턴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정확하다는 게 감성을 전달하는 게 맞지 이게 센치를 준다거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우리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하지 대부분이에요.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이거 그냥 몇 센치 어떻게 하세요? 사이즈 몸으로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지 내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그분도 야 니가 사사로 그냥 떠달랬잖아. 사사로만 이렇게 갖고 갖다 그러니까 이제 떠주는 맨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그럼 그래주세요 하고 그치. 나가버리시잖아요. 대충 해주세요. 막 네, 이러는데 네. 그러면 걔가 옷으로 나왔을 때 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진짜 디자이너의 이 감성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하되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의 의사소통이 되면 이제 이만큼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을 안 하고서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패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고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직업을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의류 패션 쪽 실무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것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거
그다음에 현재 이제 이 디자이너 또는 이제 패션업에 일을 하고 싶으신 학생도 있고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해드리고 있긴 한데 파면 팔수록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할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많이 느끼는 일이긴 한데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지만 의류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근데 너 디자이너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답도 모르고 회사에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 정말 화려한 디자인 실장. 늘 하이힐을 신으시더라고요. 네. 실질적인 디자이너는 네. 단어를 많이 단어를 써요. 싫어해. 이 고도한 눈빛에 네. 멋있는 클러치 또는 막 이런 거에 힐을 신고 네. 가다가 뻑하면 저기 회사 안 나오고 사장한테 대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정말 의류 패션 쪽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나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헤어를 하는 사람인지 옷을 하는 사람인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네. 디자이너는 단화를 신고 옷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특이한데 화장을 거의 안 해요. 디자이너는 화장을 안 네, 하죠. 화장을 네. 할 시간이 없고 대신에 머리도 되게 좀 네, 간단하죠. 네. 되게 쉽게 네, 편안하게. 네, 네, 네. 근데 이제 헤어 하시는 분들은 머리랑 이런 게 굉장히 윤기가, 옷은 그냥 그래도 머리는 일단 잘잘잘 기름이 흐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헤어드레서, 남성 헤어드레서인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서 새로운 거 저희한테 의뢰하신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획기적인 아이템이긴 한데 여기서 노출할 수는 없고. 아니 옷에서도 사실은 네.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도대체 왜 일을 하는지 더우신가요? 아니요, 이제 조금 이제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왜 하고 싶은지, 자기가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네, 취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거 말고 정말 취직이 잘 되는 그런 전공도 있고 업종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패션 의류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준비를 하던가 뭘 하고 싶은 거나 그 목표가 있거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면 네, 이제 알면 또 아, 벌써 정하셨겠죠. 그러긴 해요. 네. 맛보기로 지금 디자이너나 MD나 생산이나 뭐 패턴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조금씩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자꾸 들으시면서 관심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한 거를 이제 지금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으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거든요. 네. 근데 필요하면 들리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준비가 돼 있고 듣고 싶은 만큼 들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 네. 제발 뭐가 하고 싶은지를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디자이너 또는 패션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스펙이 되게 연연해요. 어. 어떤 스펙을 해야 어느 걸 할 수 있냐 이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한 10년 하면 네. 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5년 안에는 패션업에서 음. 어느 구역이든 다 갈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사실은 5년 안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학교를 자퇴할까요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것보다 결정은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거지. 학교보다 실무를 선택을 했고 얘가 이걸 통해서 그 명장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사실 되게 빠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20살인데 전국 대회에 나갈 정도니까. 저 아는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 이제 의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디자이너가 아니었었는데 본인이 어딘가에서 영감을 얻어서 신사업을 하기로 네. 이제 결심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쇼핑몰을 할 때 패턴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네, 네. 제가 네.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다른 아, 패턴사를.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특별한 패턴을 배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고 사업을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네. 이게 조금 가설처럼 그 스토리를 짠 다음에
그거에 접근하는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목표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게 스스로 많이 맞아요. 알아보니까. 비단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네. 저희가 직장을 한 개만 계속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이제 같은 비슷한 동종 업계로 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창업이라든가 네, 네. 다른 이제 길로 접어드는데 그런 데서도 다시 배우거나 네, 그러실 네.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것도 괜찮은 것 배움의 같아요. 네.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막 음. 생각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직업을 갖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음. 제가 뭐 잘 살고 제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저도 아직 바르게 사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못 사시나요? 하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게 뭐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서 제가 이제 지내고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도 제 앞으로 미래를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이 고민이 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찾아보고, 네, 찾아보고 정보도 생각도 좀 찾아보고, 하고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멘토가 되게 좋은 말씀 해줬어요. 상황을 나열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걸 적으래요. 그렇죠. 훌륭하다. 되게, 근데 이제 저도 무엇인가에 대한 상황 변수가 되게 많고 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상황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결국에는 미스마키님은 무엇이 됐으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지를 한 줄의 문장으로 적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렵다 한 줄. 근데 굉장히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되게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그런 거 나는 한다는 도대체 거는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에 대한 되고 싶은 모습을 적으시면 좀 낫지 않으실까. 그게 목표가 그렇죠. 정해지는 네, 거니까 너무 네. 좋은 말씀. 아침에 제가 오다가 라디오에서 잠깐 들은 말씀이 있는데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걸 어떻게 하냐 정해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돈이 지금 겁나 많아서 엄청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떠오르는 게 있는지 그게 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좀 네. 본인이 하고 네. 싶은 거를 좀 잘 정리하셔서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안 좋고 이런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근데 당장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일반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몸이 잠깐 아프면서 1년 반을 집에서 쉬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선택한 게 의상 쪽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의 선택은 나는 몸이 아프고 대학교도 좀 한 학기 남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은 내가 거기 가서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내가 그 선택할 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오랫동안 젊은 나이에 아프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되게 절박했고 이거 아니면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을 한 길이었는데 이 일을 20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스마키님의 멘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는데 사실 미스마키님 아까 말씀하신 그 멘토님의 목표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기 현실을 나열하는 거죠. 저는 모두가 다 그렇구나. 몇 네. 살이고 뭘 하는데 지금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등록금도 뭐 내야 그렇고 되고, 예. 학원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당장 학교를 때려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저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요? 막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써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답을 해드릴
물론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답을 딱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 가이드는 주는데 상황이 그래요. 네. 가이드는 줄 수 있는데 결정을 본인이 해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정이라는 거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어떤 모습이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 후에 그거를 책임도 좀 따르죠. 차라리 겁나 힘들죠.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훨씬 쉬워요. 네, 그게 네. 훨씬 쉽죠. 네. 아니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은 네. 상황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건 거잖아요. 여태까지 지나왔던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앞으로를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이 얘기는 그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는 모 연예인이 한 말입니다. 뭐요? 뭐? 그 어느 그 되게 핫하게 잘 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빚을 지고 이제 그 예능에 많이 누군지 나와서 알 것 하시는 같아요. 누구신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아시는 그 래퍼 있어요. 그분이 네. 하시는 말씀 옛날에 그 어느 나이트클럽에 공연 그러니까 그 행사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딱 멘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하면서 그때 이제 애들이 그 이제 관객들이 뭐 네 하고 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저도 사는데 저 같은 놈도 살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맞아요. 딱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은. 네, 네, 네. 그냥 한때 정말 이 정점을 찍었죠. 끝을 모르게 올라가시다가 가서 이제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나이에 따라서 있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몇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고갱의 이야기를 보면 그 고갱도 4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또 그 김대중 대통령도 60이 넘어서 영어를 하셨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학원에 인터뷰 갔을 때 처음 인터뷰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취업 못 시켜준다고 나이가 많아서 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난 이걸 배우고 싶은 거라고. 나는 그때 그거를 그냥 배우고 싶은 열정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둘씩 내 나를 스스로 채워가는 과정들을 겪고 남들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지만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게 나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스펙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공공연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을 건데 재미가 사실은 내일 일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정말 다르게 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막 계산하고 그러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모호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하시라고 얘기를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가 있고 성공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실패한 후에 실패에 대한 그 백데이터가 남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평균 여명 자체가 길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 그 분야에서 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많은 그 데이터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 자부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언더웨어 쪽인데 왠가 특이한 특수한 너무 특이하더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고 저도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진짜 별 생각을 다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가능하면은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옷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시다님을 통해서 네.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많죠. 이거는 그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지만 대중이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망한 제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계속 새로운 업그레이드 것들이 될 거예요. 나오면서 그게 쌓여서 세상이 디자인이 본인이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네. 절대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서 내가 이 일에 정말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건지 아니면 되게 소소하게라도 지금 앞에 손님이 고객이 있어. 내가 저분이 저 티셔츠 하나만 살 것 같은데 쫙 꼬셔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100만 원을 확 네. 남기고 싶어. 이런 거를 한번 꿈꿔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이 머릿속에서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맞아요. 이루어진다처럼 네. 오늘 좋은 말씀이. 오늘 근데 저기 하러 가야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네. 계속 우리 방송을 들으셨으면 네. 우리의 취지가 어떤지도 잘 아실 거고 뭐 우리의 말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을 하거나 음. 그 나쁜 말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본인이 지금 내가 자신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남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살짝만 바꾸시면 아니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현실도 안 예. 좋고 예. 생각 나쁘게 가는 거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생각이라도 바꿔서 해보시면 정말 작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헌한 옷공장을 주구장창 끝까지 계속 들으시면 흥할 날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생기셨으면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그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들을 오늘 소소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모델리스트였어요. 그렇죠. 타이틀을 뭐로 달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모델리스트와 인생 뭐 이렇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고 완전 뭐 주도적인 모델리스트. 주도적인 모델리스트 그 네. 어느 웹툰에 그런 네. 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기안 팔사님 그분이 하시는 네. 웹툰 중에 그 패션왕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맞아요. 패션왕 있죠. 네. 네. 그 되게 정말 획기적인 컨텐츠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웹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뭐 공장왕으로 하든지 뭐 제목은 알아서 달아서 저희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에 있었을 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주도적인 신 모델리스트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 외국에서 보신 그분이 굉장히 신세계였었어요. 본인이 외국은 조금 더 이렇게 아까 그 우라님이 학과를 4개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있다고 하듯이 네네네. 저희도 이제 스타일리스트도 있지만 그 프로덕터라고 해서 원단과 소재를 결정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네네네. 같은 얘기구나. 원단하고 소재와 부자재를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대부분 어느 정도 모양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입생로랑처럼 이렇게 쭉 그런 어떠한 느낌을 나는 요번에 이런 데서 감성을 받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현해주는 그런 원단은 요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부자재는 이런 감동적이었어요. 거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러면 요런 원단과 요런 부자재는 패턴을 요렇게 가야 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들은 그런 자기 주장이 되게 명확하신 분들이 서로 협업하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음. 내 의도대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야지 네. 남의 의견에 끌려가다 보면 진짜 죽도밥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그 저희 이제 업무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해서 내 옷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출시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고객이 안 사면 어쩔 수 없긴 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때도 자기 주도 학습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야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